반갑습니다. 선근호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은 초기 스타트업 사업자분들이 처음에는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의 아니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를 해야 할지 법인 사업자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법인으로 자기는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법인 전환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한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위한 법인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사님, 저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우리 먼저 법인 전환이 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가 가장 큰 이유예요. 대부분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돈을 잘 버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세액 부담이 커진다면은 우리가 법인 전환을 고려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식 발행이나 사채 발행 등과 같은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때는 개인 사업자들은 이런 그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가 상대방 거래처가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더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다 고스란히 100% 보유하지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업상 위험을 법인으로 분산시킬 경우에 법인 전환을 또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을 조직화해서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 주식으로 승계해주면 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세부담, 두 번째는 투자,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많은 법인 전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세부담을 보시면 이 왼쪽이 지금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율이고 이 오른쪽이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율입니다. 보시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최저세율이 6%이고 최고세율이 42%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10%의 지방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1.1을 곱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최고세율 42%에 1.1을 곱해주게 되면은 46.4%, 거의 50%에 도달하는 어마어마한 세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법인세는 남는 돈이, 그러니까 이익이 2억까지일 때는 10%, 1.1을 곱해봤자 11%겠죠. 그리고 200억까지는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2%밖에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시게 됩니다. 어느 구간에서 할까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 과세표준 기간 한 8,800만 원 넘어가서 대략 한 1억 정도 내가 번다. 그러면은 35%의 우리가 세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진지하게 우리가 법인으로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세액 부담만 놓고 봤을 때 한번 우리가 미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제가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스타트업을 창업함으로써 주식을 엑시트한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넘기고 자기는 투자 대금을 회수를 하고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가장 큰 화제가 됐던 배달의 민족, 주식회사 우한 형제들이죠. 거기도 거의 5조에 가까운 주식을 독일 기업에다가 매각을 하고 주식을 판 거죠. 주식을 판매를 하고 양도를 하고 우리가 엑시트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엑시트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은 뭔가 증거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개인 사업자들은 법인 사업자들과 다르게 주식이라는 걸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법인 사업자의 주인은 주주들입니다. 투자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내가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이익금 분배나 아니면 이자 정도 받는 거지만 주식으로 투자를 받는다면은 우리는 그 증거로 주식을 발행해주고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수록 자기의 부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법인의 전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이제 급하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개인 사업자로 IR을 진행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개인 사업자의 IR을 듣고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너 사업 아이템이 괜찮은 것 같구나. 우리 한번 같이 진행해 볼래? 아, 근데 저 개인 사업자인데요. 아, 그럼 투자자들이 갑자기 난색을 표합니다. 너 빨리 법인 전환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때서 이제 부랴부랴 우리가 법인 전환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염두에 두신 대표님들은 사전에 꼭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님하고 꼭 미팅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뭐 경제적 환경, 두 번째가 사회적 환경, 세 번째가 법률적 환경인데요. 이런 고려사항도 중요하지만 이 요약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앞으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 사업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인 전환 시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법인 전환을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업종의 특성, 업종이 언제 성수기고 언제 비수기,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법인 전환 시기를 고려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장부 기장이라는 겁니다. 이 장부 기장을 개인 사업자분들은 초기에는 장부 기장을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법인 전환이라는 말은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럼 내가 법인 전환을 할래? 한다고 해서 법인이 뿅 하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무언가 개인이 법인에게 넘겨야겠죠. 법인 전환이란 말이 바꾼다는 말이잖아요. 뭔가 개인 사업자의 증거가 있어야지 법인으로 남길 텐데 장부를 기장해 놓지 않는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런 장부가 없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장부가 꼭 기장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가 법인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인 전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시고 기존 개인 사업자는 뭐 유지를 하셔도 되고 폐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엄밀히 말하면 법인 전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자도 가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분들이 많이 쓰시냐면은 신규 법인에 주주로 자녀들을 올려주고 이 주주 법인의 일감을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기업 가치는 커지는 거고 반대로 이제 개인 사업자는 쪼그라들겠죠. 최소한만 남기고 법인에 넘기면서 자연스러운 부의 승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이 세법상 제재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에서 예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뭐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셨던 대표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부의 승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한테는 이 방법은 좀 적합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개인 기업, 즉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개인 사업자를 결산을 하고 순자산가액을 확정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요. 그럼 순자산가액은 뭘까요? 네,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내 자산을 말합니다. 순자산. 그래서 순수한 자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순자산가액을 확정을 하고 순자산가액 평가액 이상으로 만약에 순자산가액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1,000만 원 이상으로 내가 출자금, 즉 자본금이겠죠. 자본금을 1,000만 원을 내서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에게 개인기업 결산한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양도해야 돼요. 이거는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이 작업이 완료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다 완료가 됐으면은 개인 기업은 폐업을 하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 그 개인 사업자, 스타트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 방법을 많이 쓰시냐면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그 방법은 개인 사업자 거를 법인이 끌고 오지 못해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개인 사업자가 갖고 있던 부채라든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아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대출을 좀 받습니다. 이럴 때 이 대출금을 개인 사업자 나에서 법인 사업자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정부 지원 사업 많이 하시죠? 정부 지원 사업도 법인 전환을 하셔서 연속성 있게 끌고 와야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지 순수하게 신규 법인만 설립한다고 하면은 이걸 끌고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포괄적 양수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포괄적 양수도라는 거는 개인 사업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부채 모든 거를 다 법인에 이관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뭐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장부가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장부가 없으면은 개인이 법인한테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예, 자산이랑 부채 가액을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기장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하루빨리 담당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을
미팅을 진행을 하셔가지고 저 기장을 법인 전환 때문에 기장을 맡겨야 될 것 같다고 하고 의뢰를 하셔야 된다. 좀 더 실무적으로 들어가자면 여러분께서 만약 12월 31일자로 법인 전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최소한 보름 전에는 그 담당 세무 대리인한테 말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법인 전환할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세무 대리인께서 보름 전에 그럼 더 이상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법인 개인사업자의 거래가 15일날 안 끝나고 31일까지 쭉 이어진다면 개인사업자의 장부를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장부를 마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 보름 전에라도 세무 대리인을 찾아가가지고 장부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지 원활한 업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현물 출자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가 갖고 있는 현물, 즉 대부분이 이제 토지나 건물인데요. 이거를 자본금 출자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단계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단계인데요. 이거는 절차도 많이 필요하고 보시면 여기 감정평가 보고서도 있고 회계감사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보고서는 토지나 건물을 감평사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비용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회계감사 보고서가 있죠. 이거는 저 같은 회계사가 이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를 실사를 해서 감사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감사 보고서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고 나서 법원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토지나 건물도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죠. 첫 번째는 신규 법인 설립, 두 번째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세 번째는 현물 출자. 이 방법이 있는데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이 방법으로 19분, 저는 지금까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신 대표님은 아직 한 번도 뵙지를 못했어요. 초기다 보니까 토지 건물이 없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신규 법인 설립은 아까 말했던 그 개인이 갖고 있던 부채라든가 지원 사업을 끌고 오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팁을 좀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업권이라는 겁니다. 영업권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권리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목이 좋은 곳을 자리 잡고 싶다면 이른바 권리금을 요구할 거예요. 대부분의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목이 좋은 곳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싶다면은 그 장사에 대한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2천만 원, 5천만 원, 크게는 몇 억도 되겠죠. 이 돈을 요구하는 건데요. 이거를 회계적이나 세무적으로는 영업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 인가, 법률상의 특권이나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요건, 아까 목 좋은 곳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영업상의 비법, 내가 맛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 그 다음에 신용이나 명성, 거래처가 많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서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렇게 상증세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과 이익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이런 세법상의 평가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평가사님이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님이 대부분이 이제 감평사님이랑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 좌측이 이제 개인사업자 성공이라는 분이 대표님이 A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셨고, 갑자기 법인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성공을 만들었죠. 그래서 주식회사 성공을 만들면서 여기 나오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넘기는 거예요. 근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넘기려고 보니까 감평상님이 평가를 하시고 보니까 이게 영업권이 한 5천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5천만 원을 발생을 하고 영업권 대가를 주는 거죠. 주식회사가 영업권을 사드리는 거겠죠. 개인 대표님 A한테. 그럼 대표님 A는 주식회사 성공에다가 영업권을 팔고 자기는 5천만 원의 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회사 성공은 영업권이라는 무형 자산으로 5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개인사업자 대표 A는 영업권 금액 5천만 원을 소득을 실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 5천만 원 중에서 60%, 3천만 원만큼은 경비로 제외를 하고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는 아주 절세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개인사업자 성공은 세무처리를 보시면 산업재산권의 대가를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을 신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성공은 무형자산이라고 해가지고 5년 동안 강가상각을 통해서 매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서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절세 효과를 보시면은 개인사업자 성공은 산업재산권의 대가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고요. 주식회사 성공은 비용처리, 5년간 비용처리해서 절세 효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억 원을 가정해 보면은 소득세 부담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3억을 내가 받는 대가로 3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 2억 7천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거니까 10% 세율만 부담하는 거니까 굉장히 낮은 세부담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거의 40%가 넘는 세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많은 세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10% 세부담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성공을 보시면 3억이라는 자산을 매입을 한 거죠. 그럼 3억을 5년간 6천만 원씩 경비를 터는 건데 이 3억을 이제 법인세 22% 가정하면은 5년간 6,6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할 때 이 꼭 영업권 평가를 받으면 좋은 이유가 초기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그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1,000만 원으로 뭐 법인을 시작하거나 많으면 뭐 3천만 원, 크게는 뭐 5천만 원까지 시작하실 텐데요. 5천만 원으로 법인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일부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채를 한 3억 정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부채 총계는 3억이고 자본 총계는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벌써 부채 비율이 60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럼 벌써 재무구조가 흔들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영업권 평가를 통해서 영업권이 1억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법인에서 대표님들한테 1억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1억을 법인이 돈이 없으면은 부채로 계속 달고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부채를 자본금으로 우리가 출자를 전환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가수금의 출자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면서 1억을 그럼 자본금으로 돌릴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 자본금이 1억 5천이 되는 거니까 재무구조가, 초기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에 개인사업자일 때 장부 관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영업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여러분들이 법인 전환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개인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스타트업을 하고 있다. 그럼 언젠가는 투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장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장부 관리를 하셔서 초기 장부를 예쁘게 만드시고 예쁘게 만드시다 보면은 영업권이라는 게 산출되기 때문에 이 영업권을 활용해서 부의 소득을 실현할 수도 있는 거고 재무구조 안정을 위해서 출자 전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